나스닥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종종 보이십니다. 네. 금리 올라가면서 기술주 하락이 시작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삼성전자로 돈 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요, 작년에 엄청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아직 뭐 완벽하게 고점을 돌파하는 뭐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좀 회복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센터로 이제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가격이 회복돼서 기분이 좋으시다. 작년에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안 팔게 됐던 게 너무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삼성전자 주가는 제가 올리지도 않았고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감사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왜 저희한테 감사 메시지를 보내주셨냐? 작년 2021년 10월 16일이죠. 그때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졌을 때 그때 영상을 한 개 올린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올렸던 이 영상의 포인트는 뭐였었냐면, 올바른 곳에 투자했으면 기다리면 된다. 아마 여러분 오늘 기다리면 된다라는 얘기를 주구장창 들으실 겁니다. 올바른 곳에 투자했으면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우량주 장기 보유로 시작해서 작은 종목 단타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우량주에 투자했다가 그게 실망감을 줬을 때 우리가 단타로 끝나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시작점일 때가 많다. 이거 조심하자.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투자가 너무 쉽다, 투자 너무너무 쉽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투자가 요리랑 되게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 우리가 호텔 셰프처럼 요리를 하려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합니다. 근데 백종원 레시피 정도는 우리도 따라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백종원 씨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백종원 씨가 레시피 공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레시피를 보면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 요리는 우리도 할 수 있죠.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번 떡상하는 표현이라고 하죠. 떡상하는 종목을 투자하지는 못하겠지만 투자의 본질적인 의도인, 목적인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회피하는 것 정도의 투자가 목적이라면 그 정도 투자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투자가 쉽다고 말하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뭐냐면, 올바른 곳에 돈을 넣어두고 기다리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 올바른 곳에 돈을 넣어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가 굉장히 쉽습니다 라는 거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아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반론을 제기할 게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게 맞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종종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나 어떤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식 투자에 성공한 스토리들을 우리는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때가 있어요. 이분께서든 860만 원이 8억 6천만 원이 되는 성공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비결은 뭐였을까? 여러분, 비결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네, 특별한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차트 분석하고 뭐 경제를 막 이해하고 연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비밀번호 잊어버리니까 뭘 못해요?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팔 수가 없습니다. 팔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성공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맞는 얘기인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제 최측근에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제 아내 얘기인데, 저희 아내도 투자의 성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제 아내는 수익률이 왜 좋을까요? 굉장히 제 아내가 경제에 눈이 팍 떠있고 투자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남편이 오영일이어서 그 투자의 성과가 좋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아내는요, 여러분, 나스닥이 뭔지도 모릅니다. QQQ를 샀는데 QQQ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요. 가끔 저한테 그래요. QQQ는 근데 뭐 하는 회사야? 왜 이렇게 많이 올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정도로 투자에 대해서 문외한인 게 제 아내예요. 이거 제 아내를 지금 디스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수익을 봤어요. 왜 수익을 봤냐? 산 다음에 안 판 거예요. 올바른 곳에 돈을 넣어놓고 그냥 계속 갖고 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더라.
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올바른 곳에 돈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안 파는데 어떻게 이게 손해를 보겠습니까? 금융은 정말 재밌는 게 비전문가도 전문가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요, 손흥민 선수처럼 잘할 수 없고요. 우리가 도배나 이런 거를 아무리 잘해도 매일 그것만 하는 전문가분들보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도세 계산 이런 걸 아무리 잘해도 전문 세무사만큼 양도세 계산을 잘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전문가의 분야는 일반인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그 뭔가 벽 같은 게 있어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융은 아니에요. 금융은 비전문가도 전문가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분야입니다. 그쵸? 왜? 올바른 투자처에 돈을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럼 올바른 투자처는 뭐냐?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스닥, 뭐 구글, 아마존 이런 큰 회사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 사례를 봤었던 삼성전자 이런 것들. 올바른 투자처에 돈을 넣고 기다리면 되니까 그냥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기다리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작년 이 영상에서 했던 포인트는 결국은 이거였어요. 기다리면 된다. 왜? 삼성전자는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삼성전자는 이상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면 된다라는 얘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했던 거였고, 이 영상을 보신 분께서는 그냥 기다리기로 마음을 갖게 되셨던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좋게 됐다. 물론 또 기다리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기다리면 되죠. 뭐. 어차피 팔아서 할 거 없잖아요. 네, 팔면 뭐 다른 것도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 또 새롭게 투자하는 거라고 또 별다른 뭐 그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 거 떨어졌는데 이거 팔고 다른 거 사면 또 그건 올라갈까요? 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매번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에요. 내가 내게 떨어졌는데 딴 걸 샀어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게 또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가요. 그것도 떨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팔고 또 다른 걸 사. 그럼 그게 또 올라가. 또 그게 또 떨어질 때가 되면 그걸 팔고 또 다른 걸 사. 그게 또 올라가. 이게 계속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10번 중에 9번 성공하고 한 번 잘못하면 망하는 게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단타 치면 안 되고 너무 사고 팔고를 많이 하면 안 돼. 그냥 좋은 곳에 투자했으면 진득하니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 할머니처럼 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 제가 투자는 기다리면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다리면 진짜 돼? 기다리면 왜 되는 건데? 이걸 또 우리가 이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투자를 하는데 기다리면 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우리 김태우님께서 어떤 식당을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창업을 할 때 돈이 조금 모자라서 누군가가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배당을 좀 해줘라. 좀 나눠 갖자. 너는 열심히 일을 하고 기술을 발휘해줘. 내가 자본을 댈게. 이게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태우님께서 투자를 받으셔서 식당을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투자하신 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쫓아와가지고 야, 투자했는데 왜 배당 안 줘? 야, 투자했는데 왜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김태우님 어떠시겠습니까? 환장하죠. 이제 식당을 오픈을 했으니까 전단지도 돌려야 되고 손님도 맞아야 되고 단골도 만들어야 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팀워크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가게가 성장하고 매출이 일어나서 배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놈의 투자한 양반이 기다리질 않고 돈 넣자마자 왜 성과 안 나오냐고 막 닥달을 해.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김태원님? 아이고야, 환장하겠네. 그냥 돈 빼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든다니까요. 그 투자는 원래 내가 투자를 했으면은 기다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우리가 투자한 회사도 내가 투자하는 시점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투자했으면 기다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단타를 치고 빠지는 뭔가 투기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기다리는 거는 당연한 거다.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다. 무조건 기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돈은 많아지고요,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구장창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돈의 양은 컵 속에 담긴 물이고요, 우리 투자의 대상,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은요, 이 종이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리컵 속에 돈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면 종이배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종이배가 특별하게 뭘 해서 올라간 게 아니죠. 그냥 돈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가격이 올라간 것 뿐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인 거죠. 그냥 돈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우리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라는 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물가가 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물건 판매하는 기업들이 비싸게 팔아먹고 싶어서? 아니죠. 비싸게 팔면 안 팔릴 텐데 다 같이 비싸게 팔아야 팔릴 거잖아요. 비싸게 파는 것도. 돈이 많아지니까, 세상에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랑 맞바꾸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왜 코로나 때 유동성이 엄청 풀렸던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런 기사들을 무지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자산 랠리, 현금 빼고 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때 돈이 막 풀리니까 뭐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집으면 막 다 올라가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이때 뭐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특별하게 뭘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뭐가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다? 올라간 거죠.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때나 이런 위기 상황 때만 돈이 늘어나는 거냐? 그럼 그때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돈은 꾸준히 계속 올라갑니다. 돈의 양은 꾸준히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 양이 많았다, 줄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지 돈은 절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그래프처럼 계속 돈의 양이 늘어나는데 갑자기 이제 앞으로는 돈의 양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긴축한다 하잖아요. 긴축한다는 얘기도 돈을 회수해가 돈의 양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고 돈을 늘리던 거를 이제 줄여나가는 거예요. 돈은 계속 많아집니다. 그리고 긴축을 하더라도 또 확대할 수밖에 없고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냥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돈의 양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허무맹랑한 투자처만 아니라면 올바른 자산에다가 돈을 넣어 놓기만 하면 세상의 통화량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는 많아지면서 우리가 선점해 놓은 자산의 가격은 차근차근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가는 길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늘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돈의 양은 늘어나는구나, 그러면 등락은 있지만 결국은 올라가는구나, 이 생각만 딱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조금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요때 있잖아요. 요때 삼성전자가 저는 무조건 올라갈 걸 알았거든요. 제가 뭐 특별하게 용 빼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뭐 엄청난 고급 정보를 제가 알아서 알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러분 좋은 회사잖아요. 좋은 회사고 반도체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회사지 않습니까? 올바른 투자처라는 거죠. 올바른 투자처인 데다가 돈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저 회사 주식이 안 올라갈 수 있겠냐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나스닥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또 종종 보이십니다. 네. 우리가 아는 나스닥은 밑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냥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거예요. 등락은 있겠지만 나스닥은 늘 증명해왔거든요. 신고가를 몇십 번 갈아치우면서 나스닥의 저력을 우리한테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그 나스닥이 요즘에 이래요. 이게 연중인데 뭐 며칠 안 되긴 했지만 계속 그냥 미끄럼틀처럼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고점 대비해도 벌써 이제 마이너스 한 5% 정도 빠졌어요.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 지수가 5% 빠진 거는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삼성이 있다면 미국에는 나스닥이 있구나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을 거거든요. 나스닥은 신이다라는 말까지 있었으니까. 자, 요즘에 또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있죠. 금리 올라가면서 기술주 하락이 시작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으시거든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나스닥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될까요? 1번 기다린다, 2번 판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뭐 질문 속에 제 뉘앙스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다리는 거죠. 네, 기다려야 됩니다. 자, 왜 이러냐면 제가 2018년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에 여러분 나스닥 지수가 147이었습니다. 아이고 귀엽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엽죠. 그때 살 거라면서 막 안타까워 죽겠죠, 여러분.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가격을 아니까 그렇지, 이때는요, 이때 보시면 이 공포는 어마무지했어요. 이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는 쇼크 상태로 한 방에 팡팡팡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랬었거든요. 대처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이때는 은근히 계속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우리가 소낙비가 확 와버리면 어디 숨어버리기라도 해요. 확 젖을 게 뻔하니까. 근데 이슬비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엔 좀 맞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옷이 다 젖어 있거든요. 이때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기사들이 지배적이었었냐면요, 이랬습니다. 미 증시 10년 만에 본격 약세장 공식 돌입. 이게 진짜 미치죠, 이런 기사들이.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보서 내가 투자했는데 약세장 공식 돌입 이런 기사가 뜨는 거예요. 뭔가 공식, 이거 하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기사가 더 날립니다. 나스닥, S&P 500에 이어 베어마켓 진입, 다음은 다우지수, 이런 거죠. 자, 나스닥 빠졌고 S&P 빠졌어, 다음은 다우지수야, 우리 다 같이 폭락하는 거야 이제, 이런 기사잖아요. 이런 기사가 나오던 때가 언제냐? 이때라고요. 이때 많은 분들이 던지고 시장을 떠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때도 저희 고객분들 보고 그냥 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스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올바른 투자처입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계속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 결과를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자, 결국은 어떻게 됐냐? 2020년 3월 20일 날 나스닥 지수가 코로나 사태로 대폭락한 저점이 170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코로나 때 나스닥 지수가 엄청 하락했었잖아요. 그쵸? 이 QQQ가 엄청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에 떨어졌을 때는 147이었었는데 그 다음 하락, 그 큰 폭락이 왔을 때도 170이었다고요. 이전보단 덜 떨어졌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새 안전마진 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전마진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까 전에 나스닥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수익 성과가 괜찮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안전마진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자기가 처음 투자했을 때보다 더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제 아내는 이게 언제 들어갔었냐면 요때쯤 들어갔었고 2019년도에 요때쯤 들어갔었는데 이때 팍 떨어졌을 때 원금 깨졌었겠죠, 이때. 그러니까 제 아내도 난리가 났었죠. 이거 어떻게, 이거 QQQ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그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다리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기다리면 된다. 저는 이때도 똑같이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원칙인 거예요. 올바른 투자처고,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안전마진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투자가 굉장히 편해지고 선순환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바른 자산에 돈을 넣어두고 기다리면 된다. 이게 투자의 끝이에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물론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 방식을 추구하는 거는 다 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추구하는 투자는 뭐냐면 정말 안전하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면서도 연애한 8% 10% 정도의 수익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저의 투자 목적이거든요. 이 정도 투자 목표를 달성할 때는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굳이 하나 필요하다면 뭐가 있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니, 제 아내가 QQQ는 뭐 하는 회사냐고 지금까지 물어본다니까요. 지수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왜 좋겠냐고요. 그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기다리려고 해도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좀 불편한 마음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시기에 저처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뭐 얘기도 들으시고 하면 좀 위로도 받고 좀 이렇게 좀 마음 좀 다잡고 그러면서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도 자본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 다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